멋진 2학년 1반의 나의 주장 펼치기를 보시겠습니다. 학생 이름은 넣지 않고 책 제목과 작가와 내용만 실었습니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라는 책을 읽고 쓴 글입니다. 이 책에서의 나는 가정 형편도 좋지 않고 가족 간의 관계도 깨질 대로 깨져 있다. 아빠는 폭력을 행사했고 엄마는 가난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았다. 언니는 나에게 조건적인 사랑을 주었고 나는 이 집을 견디기 버거웠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족만큼은 무한한 사랑을 나눠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가족에게까지 제대로 사랑받지 못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건 실제로 당해보지 않으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일 거고 살아가면서 받은 상처 중 가장 큰 상처일 것이다. 겉으로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가 더 아프고 고치기 힘든 법. 마음의 상처는 준 사람만이 고쳐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책을 다 읽지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분명 책에서의 나는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좋아지기 위해서 상담소까지 찾아오는 큰 용기를 가졌고 힘들 텐데 자신이 힘들었었던 경험을 전부 얘기했다. 나는 분명 상처를 극복할 거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상처를 회복한다는 게 아니라 극복한다는 거다.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그만큼 크고 치유되기 어려울 거다. 어쩌면 사과를 받지 못한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이겨내려고 노력한다면 누구나 자신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영숙 작가의 식탁 위의 세계사를 읽고 쓴 글입니다. 영국과 아일랜드는 바로 옆 나라에 위치한 이웃나라이지만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한다. 그 이유에 영향을 미친 것들 중 하나가 바로 감자이다. 감자는 간식으로도 요리로도 많이 먹는 식재료인데 이 맛에는 감자가 왜 두 나라가 전쟁을 하게 만든 것인지 궁금했다. 아일랜드는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영국이 아일랜드에게서 식량을 빼앗아가서 아일랜드에 남은 것은 감자라고 한다. 그런데 이 감자마저 마른병에 걸려 모두 수확할 수 없게 되자 많은 아일랜드의 사람들은 굶어 죽거나 이민을 갔다. 이때 아일랜드인들은 감자 마른병이 대기근으로 번진 것이 영국 탓이라고 믿고 계속 투쟁을 하다가 결국은 전쟁을 하게 되었다. 여기서 나와 아일랜드인의 의견은 조금 갈린다. 감자가 마른병에 걸려 대부분의 아일랜드인들이 죽은 것이 정말 영국의 탓일까? 농작물이 병에 걸리고 흉년이 드는 것은 사람이 개입할 수 없는 일이다. 물론 영국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죽어갈 때 도와주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은 구했겠지만 그들은 아일랜드인들의 생활에 관심이 없었고 계속해서 물자만 빼앗아갔다. 내가 생각하는 아일랜드인들이 많이 죽은 이유는 순전히 영국 때문이 아니라 그저 감자에게 병이 났기 때문이라고 본다. 히가시노 게이고의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을 읽고 쓴 글입니다. 자신의 꿈에 확신이 가지 않을 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자신의 노력과 그 꿈을 향한 자신의 진심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의 희생이 아닌 응원과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희생이 아닌 응원과 조언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자신이 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희생했다는 것은 자신의 무언가를 포기하고 도와준다는 뜻이지만 조언과 응원은 희생할 필요 없이 나의 말 한마디로 상대방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여 희생이 더욱 크게 상대방을 도와주는 행동일지 몰라도 오히려 말 한마디가 더 소중하고 의미 깊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꿈에 확신이 가지 않을 때 어떤 해결책을 내려주고 행동으로 도와주는 것보다 응원해주고 용기를 주고 진심이 담긴 짧은 조언 한마디가 더욱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글을 읽고 쓴 글입니다. 상위 군인 훈장은 전투 중 적의 군사행동으로 다치거나 사망한 군인에게 훈장을 수여해왔다고 한다. 이 훈장을 받은 사람들은 명예를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향군인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특전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예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받아 치료를 받는 참전 용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심각한 우울증의 경우 자살 시도, 악몽을 주기적으로 꾸는 외의 행동도 많이 보이고 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현재 예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군인이 3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미국 정부는 신체적 손상을 입은 정도에 따라 상위 군인 훈장을 수여한다고 한다. 정부는 과연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잇따르고 있다. 테일러 부드로 전직 해병대 대위는 예상 후 스트레스는 일종의 나약함으로 여기는 군대 내에 뿌리 깊은 것을 반대한다라고 하였고, 강인한 마음가짐을 요구하는 경제는 매우 건강한 사람 역시 전쟁의 폭력으로 정신적 부상을 입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나는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멸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전용사는 자신의 용기와 목숨을 바쳐 전투를 하였고 그에 잇따른 피해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상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게 어쩌면 그들이 바라는 상위군인 훈장일 수도 있는 법이다. 상위군인 훈장을 앞으로 수여한다고 하면 나는 정신적 피해나 신체적 피해나 통틀어 상위군인 훈장을 수여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상위군인 훈장을 수여하는 것은 모든 참전 용사에게 하되 미덕 의학의 기준에 걸쳐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재향군인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특전을 주는 건 어떠한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읽고 쓴 글입니다. 저는 데미안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많이 공감하고 또 충격적인 부분도 많았습니다. 싱클레어가 크로모에게 협박을 당하고 그의 노예가 되었을 때 싱클레어가 그때의 감정들을 나타낸 표현들이 신선하면서도 와 닿았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해결할 방법이 훤히 보이지만 그때 어린 시절 나에게는 참 어렵고 막막하기만 했었고 작은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때의 나에게는 더욱 크게 증폭되어서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거쳐 지금의 제가 되고 더욱더 성숙해지고 성장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싱클레어가 두 세계, 선과 악이 공존함을 깨닫고 악의 호기심을 가졌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싱클레어가 여태까지 본 세상과 집은 선이 가득하고 안락하며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니 선과 정반대의 모습인 악이 궁금하고 호기심이 점점 커졌을 것이죠. 10살 남짓한 아이였으니까요. 사실 데미안이라는 책은 고전 문학이고 워낙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는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고 멀게 느껴지지만 그만큼 얻을 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단어 하나하나 곱씹어 보며 읽다 보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